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11월 6일 오늘 LG 이노텍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개별 종목에서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종목 중에 LG 이노텍, 삼성전기,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네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다.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오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오랜만에 보고 속살이 됐죠. 어떻게 되는지 이들의 반등 가능성은 있는 건지 이렇게 한번 시각을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은 가능한가? 그렇다면 목표 가격은 얼마인가?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 이노텍 한번 봅시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네,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 가격이 이렇게 빠졌죠. 주가 추이를 보면 22만 6천 원까지 하락한 그런 상황. 거의 반토막이 났다. 44만 원짜리가 22만 6천 원이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MACD도 바닥을 기고 옆으로 행보하는 그러한 모습. 도저히 이 정도 되면 이렇게 MACD 우상향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건데 돌아오지도 않을 정도의 아주 심한 행보 국면. 이게 이제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모습인데 에너지들이 이렇게 밀집돼가는 모습은 확실히 보인다. 따라서 수급 추이는 바닥을 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사의 투자가들의 모습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들은 사기 시작하죠.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는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여전히 연말을 앞두고 동사에 대해서 덜어내는 모습. 누가 이길 것이냐? 그렇다면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생각이 반대로라면은 이 종목은 움직이지 않는다. 우상향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동사의 공매도 현황을 보면 41만 주, 가장 많을 때가 43만 주, 최근에 이렇게 했다. 37만 주까지 빠졌다가 다시 공매도가 늘어나는 상황. 장이 안 좋았으니까 공매도가 좀 늘어나면서 뭔가 해지를 한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애플의 실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사의 주가 하락을 원인을 보면 애플이죠. 네, 애플이다. 애플이 중국에서 또 글로벌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들이 동사에게 가장 큰 유탄이 돼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애플의 부진한 실적이 LG 이노텍 주가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다. 전방 산업이 안 좋은 거죠. 며칠 전에이죠. 이틀 전에 애플은 올해 3분기 매출액 895억 달러, 주당 순이익 1.46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한 실적이지만 매출은 전년 대비와 1% 감소하면서 4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물론 달러 강세의 원인이다. 달러 강세를 빼면 그래도 나름대로 뭐 역성장은 아니다 할 수 있지만 달러 강세까지 감안한다면 환까지 감안한다면 동사는 4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는 그러한 모습. 수익을 떠나서 일단 Q가 증가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연구하고 분석하기 전에 첫 번째로는 애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모습인가 애플을 먼저 분석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틀 전에 발표한 애플 실적 한번 봅시다. 미국으로는 4분기, 우리나라는 3분기죠. 자, 3분기 실적은 우리나라로 매출액 89.5억, 895억 불이죠. 영업이익은 270억. 컨센서스 894억에 부합하고 영업이익 262억에 소폭 상회한 영업이익 3% 상회를 했죠. EPS 역시 1.46달러로 시장 예산치 1.39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뭐 시장을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아이폰 매출액은 438억을 기록하며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기타 하드웨어에서 달성을 하면서 기타 하드웨어 쪽에서 일어났던 그 부진을 만회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더 속살을 한번 까보면 아이폰 15 시리즈가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품질 이슈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3분기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감소를 했죠. 두 번째, 중국 정부의 견제 및 애국 소비 현상이 심화되면서 애플이 유탄을 맞았고 또한 강달러 기준으로 해서 부정적인 영향, 매출이 마이너스 2% 하락하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5의 호실적은 북미 시장에서 선전, 중국 시장이 아니라 북미 시장에서 선전, 그리고 프로모델 비중 확대에 따라서 ASP 판가가 상승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하락된 부분을 만회를 했다. 그렇다면
애플은 아이폰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위 말하는 나머지 사업 부분에서는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죠. 먼저 서비스 부분 매출액은 223억 달러. YOY는 16.3%, QOQ는 5.2%를 기록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오케이. 서비스 부분은 오케이. 리퍼폰 구매 증가로 ISO 구독자 증가 및 애플페이, 애플TV 등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인한 성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아하, 서비스 분야는 리퍼폰 구매 증가로 ISO 구독자가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서 애플페이 사용자가 늘고 애플TV 플러스 증가 보는 구독자가 늘어나고 이런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인한 성과 지속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애플의 서비스 사업 분야의 매출은 2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3% 증가를 했다. 반면 아이패드나 맥북, 웨어러블 이런 사업부 경우는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3%를 감소하면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아이폰과 서비스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이패드, 맥북, 웨어러블 이 사업 분야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걸 아이폰 사업부하고 서비스 사업부가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속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사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애플은 이제 미래 실적이나 이런 것 전망을 하지 않죠. 네, 가이던스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2023년 4분기 컨센서스는 매출액 1233억 불. 애플은 연말분기로 갈수록 많이 팔리네요. YOY로 5.3%, QOQ로 37.8%, 영업이익은 388억 불, YOY로 7.7%, QOQ로 43.8%가 증가할 거로 보고 있다. 다만 애플은 비우호적인 환율 영향, 매출액이 마이너스 1%가 감소할 것 같고 영업이익 감소, 2022년 4분기가 14주였는데 2023년 4분기는 13주를 1주가 주죠. 매출의 경우는 작년 4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언급이 됐다. 가장 지금 속을 썩이고 있는 아이패드, 웨어럴 부분 부진 대비 맥의 판매량은 신제품 출시 효과가 기대된다. M3를 탑재한 맥 노트북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판매가 일어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아이폰 프로 모델 선호도가 확대 중이다. 기존 예상 60에서 65%까지 애플 전체 핸드폰 중에서 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프로가 비싼 거죠. 이거에 따른 호실적이 전망되면서 또 서비스 부분은 항상 잘하고 있는데 이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애플은 3분기가 정말 바닥이었다면 4분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바닥은 견고하다. 하지만 V자 반등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살짝 옆으로 기면거나 살짝 상승하는 슬라이스하게 상승하는 그 정도의 모습, 이 정도가 애플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애플의 매출액을 보면 서비스 분야가 확실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아이폰 분야는 크게 변화가 없이 옆으로 기는 행보의 모습, 이렇게 하면서 서비스 분야가 어떤 모습으로 이 부분이라든지 감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웨어러블이라든지 홈이라든지 액세서리 분야를 커버를 해주느냐, 그 다음 맥북이 노트북이 또 얼마나 성장을 해주느냐, 이 핵심인데 이번 분기는 맥북이 가장 큰 모습, 아이폰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잘 팔릴 수 있느냐, 이 두 개가 핵심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LG 이노텍을 볼 때 방금 누가 가장 목줄을 쥐고 있느냐, 애플이 목줄을 쥐고 있다. 3분기는 X였지만 4분기는 3분기보다 좀 나아지고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쓰레기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과거 우리 LG 이노텍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는 아이폰 판매 호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트리플 카메라 채택으로 아이폰 판매가 호전이 됐죠. 또 2021년 말에서 또 연말에 2020년까지도 상승할 때는 아이폰 3, 아이폰 13이 판매 호조가 있었죠. 화질 증가로 ASP가 상승을 했다.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글로벌 세트 수요 둔화가 확실히 하락의 원인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따라서 우리 LG 이노텍은 애플이 뭔가 새로운 걸 장착해서 아이폰 판매가 호조가 일어날 때는 주가가 상승하지만 반대로 세트가 팔리지 않고 둔화에 들어가면 당연히 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아이폰 15가 프로가 어떤 모습으로 상승할 건지 또 새로운 제품이 언제 나타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까지 우호적이지도 않지만 그렇게까지 또 꼬라박을 가능성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 LG이노텍 주가도 박스권에서 갇힐 확률 22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서 갇힐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맥스를 한 25만원, 높으면 27만원 정도밖에 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포커스를 LG이노텍으로 들어오면 3분기 실적을 한번 뜯어봅시다. 매출 4.7조 원이 나왔는데 YY로 마이너스 11.6%, QOQ는 21.9%. 이 부분이 그나마 모습을 좀 바닥을 지탱해주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매출이 영업이익은 1834억, YY는 마이너스 58.7%, 영업이익률은 3.9%, 컨센서스 대비 각각 4%, 16% 상회한 모습이다.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상승을 했죠. 우려 대비 선방했다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과 기조였습니다. 부분별 영업이익률은 광학솔루션 4%, 기판소재 7%, 전장부품 1%. 결국 기판소재가 먹여 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광학솔루션 카메라, 핸드폰에 들어간 카메라 부분은 일부 컴포넌트 생산 차질의 영향을 받았으나 9월 중순 이후 정상화되면서 긍정적 환율 효과로 그나마 회복이 됐다. 기판은 주로 안드로이드 수요 부진이 큰 가운데 북미양 RF SIP 출하 차질이 있었으며 전장 부품은 원가 개선 활동을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 우리가 생각보다도 전장 사업 수입 부분에 수익도 안 좋고 매출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전장 산업이 동사에게 미래 먹거리지만 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자, 여러분, 북미양 RF SIP 기판이란 뭐냐? RF라는 것은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해서 우리 무선 안테나를 말하는 거죠. SIP라는 것은 시스템은 패키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일반적으로 안테나인 패키지 그런 데 사용되는 거죠. 패키지, 시스템인 패키지. 그래서 무선 주파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판을 RF SIP 기판이라고 하는데 북미양 애플의 이 기판이 그나마 잘 팔렸다. 이게 출하에 차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골치를 앓았던 RF SIP 기판 생산 차질이 조금씩 멈추면서 4분기에는 더욱더 반등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LG이노텍 매출을 보면 광학솔루션, 우리 카메라, 기판, 그 다음에 전장에 들어가는 거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장에 들어가는 거 사업이 굉장히 커질 거로 예상을 했죠. 1분기 3,820억, 2분기 3,900억, 3분기 4,120억, 4분기 3,940억, 작년에는 1조 4,460억, 올해는 1조 5천억, 내년은 1조 7천억. 크게 성장을 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죠. 영업이익률도 작년은 6.5%, 올해는 4.4%로 아주 안 좋아지는데 내년엔 다시 5.5% 증가하면서 기존의 6.5%까지 시장에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LG이노텍은 올해는 정말 축 썼다. 매출액도 그렇게 늘지 않았고 영업이익도 그렇게 늘지 않았고 순이익은 작년 대비 마이너스였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박살이 나는 원인 중에 하나 있다. 애플 박살, 그걸로 인한 그런 내깅 효과, 다음에 연계 효과로 자기 자체적으로도 박살이 나 있는 모습, 매출, 영업이익, 전장사업 전부 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되냐 아니면 또 추가로 남아있느냐, 이 부분에 판단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LG이노텍은 미래가 있는가? 과연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미래 먹거리를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애널리스트는 다음 세 가지 것들을 지적하면서 참을만 하다 이렇게 하는. 첫째는 인도 아이폰 판매량의 가파른 성장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중국에서 거의 모든 것들을 좀 조금씩 빼는 듯한 모습, 인도라는 새로운 시장을 치고 들어간다. 두 번째, 컴포넌트 내재화를 통한 원가 계산. 그렇죠. 세 번째, 자율주행 센서 회사로의 재평가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가
동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핵심 포인트인데 그 내용을 한번 뜯어봅시다. 정말 미래 먹거리인가? 첫 번째, 인도 고성장은 일어나는가? 23년 연간 인도 아이폰 판매량이 YY로 37%나 상승을 했죠. 약 900만 대가 성장할 거로 전망 팔릴 거로. 전체 아이폰 판매량의 4.1%를 차지하는 것이며 중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당장 비중은 크지 않으나 스마트폰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상적인 성장률임은 부정할 수 없다. 애플은 올해 4월 말 뭄바이와 뉴델리에 각각 애플 스토어를 개장했는데 인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현재 인도 내 애플 점유율은 5%에 불과하다.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참고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은 18%입니다. 따라서 향후 13% 정도가 인도에서 늘어난다고 치면 충분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먹거리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빠지고 있죠. 네, 빠지고 있고. 그래서 기타 국가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인도에 대해서 애플이 얼마나 먹혀 들어갈 것인가는 저는 충분히 이렇게 살펴보면 가능성은 100%다. 인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꺼운 게 이제 삼성이 약 20% 근처이고 오포, 비오보, 샤오미, 그 다음에 애플이 이제 올라가는 10%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인도는 아이폰 판매량 및 추이가 이제 이렇게 YY로 올라가는 모습은 우리가 당연히 목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동사의 미래 먹거리의 첫 번째로 우리가 인도에서 애플이 선전할 것이다. 그 성장성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애플이 커진다면 동사의 미래 먹거리도 커질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sure why not 걱정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미래 먹거리에서 수익성 반등은 과연 가능하냐? 결론적으로는 수익성도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서로 동의한 부분이죠. 14년부터 지난 10년간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평균 이익률은 5.6%였다는 거죠. 광학솔루션이라는 것은 카메라 모듈을 말하는 거죠. 최고점은 2021년 8.3%였고 23년과 2024년은 4.3%와 4%로 낮아질 전망이다. 판매 호조, 점유율 극대화, 판가 상승의 3박자가 어우러졌던 초과 이익 구간은 마무리되었고 지금은 지속 가능한 수익성으로 볼 수 있는 미들 싱글 디지트, 미들 싱글 디지트 5에서 4, 5, 6을 말하는 거죠. 내로 회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과거처럼 5%, 6% 크게 올라갔던 것에서 내려와서 3, 4, 5 이렇게 이 정도의 수익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광학솔루션 사업분이지 않나. 가장 핵심인 사업분인데 이제 눈높이는 충분히 현실화됐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회사는 LG이노텍 이에 그치지 않고 컴포넌트를 내재화하고 생산재 이전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을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컴포넌트 내재화 사업은 2024년에 마무리를 질 거고 생산재 이전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은 2025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솔루션 사업부가 과거처럼 8%, 7% 이런 시절은 이미 떠났고 안전하게 4에서 5%에 정착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견딜만 하다. 이 정도 보는 거죠, 시장은. 자, 동사의 미래 먹거리 세 번째는 자율주행 센서 분야인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들에게 꿈을 크게 했죠. 그래서 애플카니, MRXR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동사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애플과 함께 치고 들어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나 전장 카메라와 라이다의 새로운 기회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동사는 북미 전기차량 카메라 모듈 TAM이 22년 4,700억에서 30년 5.5조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메인 밴드는 동사와 국내 경쟁사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삼성전기와 그리고 LG이노텍이 두 개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한편 현재 의미 있는 매출은 없으나 여기서 북미향이라는 것은 전부 테슬라 이야기인데 모바일 TOF 안테나 어레이에 대한 설계 능력과 대량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 차량용 라이다, 이미징 레이더 등 에이다스 센서와 관련된 토탈 솔루션 회사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시장 애널리스트는 이 세 가지를 동사의 미래의 먹거리로 확실히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미래의 먹거리는 인도 시장의 애플의 진격, 그 다음에 수익력이 다시 4에서 5% 사이 미들 싱글디지트로 회귀하면서 안정을 찾은 거, 그 다음에 자율주행 센서 관련 비즈니스, 이 세 개가 동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고, 올해 23년 너무 힘들었지만 24년에는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 애널들은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보는 동사의 매력 포인트는 밸류에이션이 있다. 너무 저평가됐다는 거죠. LG이노텍 주가 12개월 PBR이 1배, 1.0배에 달했다. 역사적으로 1배는 아주 견고한 하단이라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면 2011년 하반기 LED 부진이 장기화됐을 때, 2016년 상반기 아이폰 판매 부진과 CR 압력, 단가 후려치는 거, 2018년 하반기 아이폰 판매 부진과 애플 내 경쟁 심화 가능성, 그리고 2019년 상반기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중국 내 아이폰 불매 운동과 관세 부과 우려 등, 이때가 바로 1배였다는 거죠. 동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우려는 이전과 크게 다르진 않다. 아이폰 15 시리즈는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크며, 특히 화웨이의 부활은 동사의 위협적인 요인이다. 또한 원가 부담도 걱정이 된다. 이런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PBR이 1배 가까이 내려와 버린 거죠. 대규모 투자 이후에 감가상각비 부담, CIS는 컴포넌트 관련 비용 상승 등 동사에게는 온갖 악재가 쏟아진 한 해였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동사 PBR이 하락을 했다. 자, 그러나 이제 항상 우려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밸류에이션이 1배까지 내려왔다면, 이제는 추가 하락성 가능성보다는 상방 요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점들이 하나씩 해결되면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다시 제값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동사가 바닥을 견고히 하고 박스권 하단 22만원을 벗어나서 25만원, 27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지금 PBR은 거의 10배가 깨져서 8배, 근처 9배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PBR은 1배가 깨져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가죠. 그래서 1배는 공고하게 잘 지킬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동사의 영업이익을 한번 2023년 동사의 영업이익은 전사 합계로 9,112억, 9,112억. 그리고 내년은 9,750억, 1조에 가까이 이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충분히 1조를 한번 칠 수 있지 않을까. 올해가 제일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 작년에 1.2조가 나왔죠. 그다음 9천억으로 빠졌다가 내년에는 9,750억이면 전 충분히 1조를 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다이빙의 모습, 30만원, 31만원에서 22만원, 21만원까지 빠졌을 때 이 다이빙의 모습, 그리고 이제 바닥을 형성하면서 옆으로 에너지를 축적하고 다음 높이인 25만원까지 박스권을 그릴 것이다. 이게 뚫리면 이제 27만원, 다음 30만원 이렇게까지 갈 건데, 여기까지 갈지 기다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25만원까지, 이 수준까지 오면은 일단 30%는 팔자.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자, 오늘은 대형주 시리즈, 바닥에 있는 우리 대형주 1번 타자 LG이노텍에 대해서 봤습니다. 바닥은 22만원, 1차 목표 25만원, 2차 목표 27만원, 3차 목표 30만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면 안 되죠. 견디셔야 되죠. 견디고 좀 더 견디시면 내년 1분기 3월, 4월까지는 충분히 27만원까지는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제발 좀 오세요. 오셔서 공부 좀 합시다.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야기하면 제가 바로바로 제 생각을 코멘트 해드립니다. 또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는 리딩하는 그런 카페 아닙니다. 이렇게 기본을 하나하나씩 짚어주고 원인을 분석해주고 또 미래의 모습을 그려주는 그런 합리적인 모습으로 여러분과 공부를 같이 합니다. 좋은 카페라는 걸 믿으시고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바닥에 있는 대형 우량주 1번 타자 LG이노텍에서 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삼성전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